네, 두산 로보틱스 괜히 팔았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3만 원대 왜 나한테 강력하게 사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푸념도 하실 거고요. 자, 상장 당시의 고점보다는 오늘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69,10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도 8%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저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버 고수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다시금 이제 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전에 얘기했는데 주가가 또 너무 올라서 설마 했는데 그 설마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하락할 때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 보면은 더 이제 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네, 로봇주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전반적으로 네. 부진한데 로봇주만 뜨겁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이제 6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네. 어느덧 65,000원대까지 올라섰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제 10% 안팎의 상승세인데 사실 이제 지지난달 한 2달 동안은 로봇주가 그리 크게 이렇게 두각을 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좀 조정 장세였는데 뭐 이달 들어서 특히 로봇주가 스멀스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뜨겁습니다. 오늘 뭐 로보스타,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 THK, 유진로봇까지도 다 1% 안팎의 또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일하게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네. 업종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역시 이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면서 좀 모멘텀을 다시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였죠. 저희도 소개드렸던 뭐 AI나 로봇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규제 부분이 좀 완화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루짜리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지금 연속 일수가 6거래일째 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좀 탄력이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봇주 상승을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재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순환매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연초부터 강하게 움직였었던 우리나라 섹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반도체와 AI와 로봇인데 AI가 오늘 좀 주춤하긴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 순환매의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성장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지 여부, 매출이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에 이렇게 독주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로봇주들을 함께 따라오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다른 로봇주들도 비등비등하게 어떻게 최근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최근 추세라고 하면은 뭐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과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 15만 원대에서 지금 한 10%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오히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의 어찌 보면은 수급 공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는 상장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안정화되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연기금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요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대여급 이제 IPO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매수만 하나요? 팔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뉴스 분명히 헤드라인 나옵니다. 왜 그거 이렇게 팔았나요? 아니죠. 비싸게 샀나요라고. 아. 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 상장에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조단위 상장은 단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수급 그리고는 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4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MSCI 편입 이슈도 또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는 코스피에 대해서 코스피 200 편입 이슈도 또 언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수급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은 수급 플레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 주식 전체가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아주 특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대장주격인 종목을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큰형님이었잖아요. 이 두 기업 좀 다르죠? 일단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일단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뭐 가장 큰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좋아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 쪽으로 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다 시총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위, 2위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회사 모두 이제 공통점이다 그러면 뭐 협동 로봇을 뭐 다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세계 4위의 이제 협동 로봇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공장 자동화, 이제 물류 자동화를 얘기하면서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거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휴먼 협동 로봇을 만들기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곽강을 받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뭐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존의 이제 협동 로봇을 통해서는 이제 용접이나 이런 쪽은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좀 미세한 조립 공정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 휴머노이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조립 공정, 세세한 조립 공정에도 로봇 관련된 로봇이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런 뭐 전반적인 로봇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능형 로봇법이 17일자로 이제 개정안이 발효가 된 거거든요. 11월 그러면서 17일. 이제 핵심은 이제 로봇이 실내에만 돌아다닐 수 있다가 바깥으로 이제 바깥 활동을 이제 로봇 야외 활동을 하는 거군요. 네, 혼자서. 이제 실외로. 어.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법 시행에 맞춰서 여러 테스트들이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사진 또 이제 몇 개 준비를 저게 했는데 뭐 어떤 로봇일까? 눈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배송 로봇입니다. 아. 배달의 민족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기 이제 짐 실어서 택배 실어서 이제 뭐 근데 이동하고 저 뭐 속도가 네. 굉장히 느릴 것 같아가지고 라면 뭐 짜장면 시키면 다 불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로봇의 그 성능을 올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렇게 급하게 배달되는 건이랑 아니면 여유 있게 배달해도 되는 건이랑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서비스상에서. 식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아니, 저 그런 안에 거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보냉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문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괜한 지금 걱정을 했네요. 로봇주 모멘텀을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음식을 시켰는데 내 로봇이 배달합니다 하면 조금 뭔가 싸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쵸? 싸게 해주겠죠? 싸게 해주는 게 관건이죠. 네. 요즘에 로봇들이 이제 요리도 많이 해주고 네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로봇이 쌀국수도 말아주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파리. 요리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이런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만 있던 로봇이 바깥으로 가면 더 적용 범위가 활발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던 물류 배송도 그렇지만 네. 뭐 청소도 할 수 있겠고 네. 각종 안내나 혹은 뭐 조금 더 전문적인 방역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위험한 지역에 로봇이 대신 들어 사람 역할을 해주는 뭐 로봇이 그런 들어가서 불 꺼주면 좋겠네요. 뭐 그런 것도 소방대원들 가능할 수 위험하시니까. 있겠죠. 네. 그런 거 있어서 어쨌든 로봇이 적용되는 영역이 커진다. 로봇 네.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아마 이 지능형 로봇법 시행 이후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당분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네. 로봇 쪽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로봇 관련된 뉴스들을 아마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로봇이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용도 그렇고 생활에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도 깊숙이 침투하게 될지 여부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삼성 로봇 제품 출시에 주목해보자. 그렇죠. 삼성도 뭔가 내놓겠죠. 손석우 고수, 로봇들은 이미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재규 고수는 로봇주, AI 등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태보 고수는 수급의 타이밍, 실적은 글쎄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쟁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